우리가 하나의 수익 형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한 10,000명 정도에 되는 집단이 있다, 표본 집단이 있다고 합시다. 또는 10만 명, 100만 명이 있다. 서로 간의 물건을 거기서 사준다라고 합시다. 특정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서 100개다, 1000개다 만들어서. 그럼 일정 시점에 흐르면 부가 점점 쌓이겠죠. 고정적인 어떤 손님들이 존재하니까요. 고정적인 고객층이 존재해서 계속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그 기업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거나 취직을 할 때 그것을 모두에게 주식수를 조금씩이라도 계속 나눠주면 자기 회사라는 애착감이 생겨서 그거를 계속적으로 그 물건을 사겠죠. 또는 물건을 살 뿐만 아니라 마치 다단계 방식이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단계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을 안 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죠. 돈만 제대로 지급을 해주면 거기서 다른 사람을 추천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물건을 몇십만 원씩 몇백 원 산다 그러면 그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가 나한테 캐시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물건에 대해서도 캐시백이 돼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회사별로 좀 조금 주는 회사 있고 많은 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내가 많이 추천해 줄수록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많이 추천해 갖고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수익은 계속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일종의 회원이죠. 뭐 그런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수익이 쌓이겠죠. 이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뭐 적게 2% 주는지 3% 5% 주는 회사마다 틀릴 거예요. 그렇지만 캐시백을 통해서 나한테 쌓이게 하거나 내가 내 물건 사도 나한테 쌓이거나 이러면 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간 흐를수록. 나라도 그런데 특정 나라끼리 자기네들의 지역 블록을 쌓아서 자기네들끼리만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특정 나라를 그렇죠 소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외시킬 일종의 왕따죠. 왕따인데 그러면 거기는 점점 가난해지거나 어려움을 많이 겪겠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뭐 특정 어떤 한 동네다, 어떤 지역이다 그러면 특정 상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을 물건을 파는데 이쪽은 사주고 이쪽은 안 사준다면 그쪽이 아무리 우수한 상품을 갖다 내도 장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물건을 원래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집단의 힘이라는 건데요. 집단의 힘이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 기업을 우리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쪽만을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쪽을 안 사준다면 자연스럽게 이쪽 기업만 키워주겠죠. 그럼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이렇게 깨달은 나라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연합을 한다든지 깨달은 어떤 집단이 있어서 서로 간에 하면은 국제적으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10만 명, 1만 명이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이렇게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그렇죠. 엄청난 거대 기업으로 수많은 기업들을 다 창출할 수 있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데 회원수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스크탑에 다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종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데스크탑을 통해서 안 볼 수가 없죠. 안 볼 수가 없어요. 운영체제니까.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제가 쇼핑몰을 만들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를 이렇게 어떤 스마트폰 또는 어떤 일반 집안의 유선전화 연결해서 사업구조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저한테 제가 그런 사업 아이디어를 냈는데도 못대로 쓰시고 제 아이디어가 지금 많이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장사도 다 되는 거예요. 어떤 거대 기업도 만들 수 있고요. 뭐 내가 1억 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내가 기업을 100개든 1000개든 만 개든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갖고 대기업처럼 큰 재벌 집단 큰 데도 있고 중간 정도의 기업도 있고 소규모의 기업도 있겠지만 거기에 회원들이 다 들어가서 주식을 소유하거나 물건을 그쪽만 산다는. 그러면 이게 날이 갈수록 부강해지겠죠. 네, 날이 갈수록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단계 원리를 따라서 이게 가면은 시간을 수록 더 부강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주는 사람이 고정적인 물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사준다는 거죠. 물건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럴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수한 제품을 가져야만 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지만 사주기 나름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A, B 두 가지가 이 동네에 있다. 또는 지역에 또는 서울이라는 이것이 두 가지 회사가 있는데 한 군데는 사줘버려. 아무리 제품을 써도 안 사는 한 군데는 사줘버리고 이렇게 되면 회사를 완전히 그 회사는 망하고 이쪽은 성공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회사를 흡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물론 이게는 하나의 어떤 기업의 원리, 기업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이만 사주면 그 회사에 충성된 고객층, 고정 고객층들이 많기만 한다면 거기다 더해서 유동 고객층이 많아진다면 어떤 장사든 기업이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을 충성 고객층 또는 어떤 고정 고객층으로 만들려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동 고객층은 이렇게 유목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 많죠. 그럼 고정 고객층은 계속 사주는 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기업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성공시키는가에 대한 기본 어떤 개념만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저 서로 간에 그 두쪽 물건만 사주면 그 기업은 커요. 그쪽 물건만 사주면 그게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이게 모두가 이제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저 기업을 살리거나 죽일 수도 있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저 나라를 죽이거나 살릴 수가 있구나. 힘을 합쳐서 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집단의 힘이라는 거죠. 집단의 힘. 네, 그렇습니다. 기업을 살리는 데 있어서도 보다 많은 고객층들을 만들고 그 플랫폼을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게 1만 명 회원, 10만 명, 100만 명 회원 다단계가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1000만 명 회원수가 많을수록 어떤 기업이든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업도 다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겠습니까? 보일러에서도 만들고 수리에서 이렇게 전기 수리라든지 공사 인테리어에서도 만들고 퀵 서비스도 하고 택배도 해주고 다 해줄 수 있어요. 온갖 종류의 슈퍼도 차리고 세탁소도 만들고 온갖 수없이 직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플랫폼을 만들면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퀵 서비스 만들고 슈퍼도 만들고 아마존 같은 회사도 만들 수 있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이것은 유튜브도 할 수 있고 또는 페이스북 같은 이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있을 때 그런 데는 더욱더 어떤 사업이든 다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화환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이삿짐 서비스도 있고 온갖 종류의 사업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담인데 제가 어떤 사업 구조를 만들 때 택배 회사를 만든다고 합시다. 택배 회사 만드는데 택배가 일일이 배송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방식에서 벗어나서 우유 배달 대리점처럼 500m, 100m 또는 500m 또는 1km마다 하나씩 대리점을 만든다고 합시다. 자신의 물건, 그 회사의 택배 물건만을 배송할 수도 있지만 타 회사의 택배 물건도 배송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택배 회사가 있을 때 자기네들이 물건을 분류만 해주고 갖다 주기만 하면 배송은 잔잔한 배송, 그러니까 자잘한 배송들은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수익을 주고. 네. 그럼 여기서는 숫자 떼기로 해서 그 동네 지역이 500m 아니니까 되게 가깝죠. 지리도 알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거든요. 빠르게. 물량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촘촘히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이런 택배 서비스, 이런 사업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퀵 서비스도 그 안에서만 퀵 서비스다 그러면 이제 차량도 있을 수 있고 오토바이도 있을 수 있어. 500m 안에서만 움직이면 건수만 많다면 되게 일이 편리하고 빨리 처리되겠죠. 이런 사업 서비스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택배를 이런 체제로 바꾸셔도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일이 배송 안 해주고 그러면 안에 우유 배달 같은 대리점 체제를 많아지기만 하면 되겠네요.
뭐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겸해서 이걸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직원을 널널하게 이렇게 폐지 지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폐지 지우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폐지하는데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 벌이도 힘들어요. 그런데 택배 하나 갖다 주면 내가 700원 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700원이면 자기 동네 500m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갖다 주기만, 문 앞에 갖다 주기만 하고 사진 촬영만 해오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10건이면 7,000원. 그러죠. 20건이면 14,000원입니다. 700원이면 최저로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4,000원 정도면 오히려 이게 더 편하지 않을까. 500m면 그 근처에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젊은 사람도 하고 항상 고정적인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약간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그 택배 물건 5개 갖다 줄게. 그러면 5, 7은 35, 3,500원이 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건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종의 알바죠. 알바 투입인 건데, 그럼 내가 거기 가가지고 누구든지 배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그렇죠. 누구든지 배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광고 문구 내고 자동적으로 배송해주면 그 500m, 100m 만에 우유 대리점처럼 택배 대리점이 있어서 그 회사는 그래도 나머지 수익을 챙기면 되거든요. 혼자서 다 배달할 수 없으니까요. 자기 가족을 통해서도 배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고정적인 직원을 안 해도 이런 알바 체조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누구나 와가지고 배송해 줄 수 있어요. 신분만 확실하면 그 동네에 살기만 하면 뭐 되게 그 택배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땡겨갖고 도망쳤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 물량 좀 곤란하죠. 좀 곤란한데 신분만 확실하고 그 동네에 사는 사람 확실하면 이게 갖다 주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동적인 직원, 일단 알바 투입이 그 동네 사람들 전체가 알바가 될 수 있는 거죠. 동네나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사업 서비스를 전개하시면 되게 편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거기 집안에서 쉬시는 분들 주부들이 많은데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취직 자리가 마땅치가 않죠. 식당 일을 하든지. 그런데 그런 아줌마들이 와서 내가 저기 우리 동네 저기 누구 언니네 집 갖다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그 근처까지 해서 거기 아파트 한 동이다 그러면 5개를 갖다 줬다. 5, 7에 35, 3,500원. 그죠? 그럼 10건을 배달하면 7,000원이네. 그러면 이게 늘어나 가지고 이게 30건을 배달을 했다. 그러면 하루에 2만 원 벌이거리거든요. 30건 배달하는데 지역이 가까우면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핸드카에다 싣고 가도 되고요. 뭐 방법은 많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딱 배송을 해줘 버리면 별로 시간 안 걸려요. 아파트 한 동 안에 아파트 한 동이다. 또는 뭐 그 지역에 있다. 특정 지역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몇십 개 갔다 오면 그냥 핸드카 싣고 있다가 해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오토바이 했다 하셔도 되지만 그렇다 아줌마처럼 그런 거 있으면 손수레가 있으면 되겠죠.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해주면 한 30건만 하더라도 40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28 거의 3만 원 돈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달이면 90만 원이에요. 20일만 한다고 해도 간단히 가서 운동하고 걸어다니는 게 운동이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하여튼 이와 같은 사업 서비스를 남에게 허락 없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업 서비스도 아이디어고요. 페이스북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택배 서비스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게 배송이 되겠죠. 제가 화환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화환 서비스 꽃배달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집안에다가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 집안에다 꽃을 갖다가 기르고 싶은데 지식이 없어요. 또는 매번 바꾸고 싶다. 꽃 화분을. 근데 단가만 싸면 계속 교체하고 싶겠죠. 그림 대여 서비스도 있듯이 화분을 대여를 하는 거예요. 화분이나 해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화단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화단을 만들어주고 꽃도 심어주는 이런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부가적인 수입이 나와요. 집에다가 꽃 종류를 여러 개 배치를 해주고 회원제로 해서 단가를 싸게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정 지역이나 어떤 그렇죠. 그 손님만 많으면 그것도 돈 되는 거예요. 갖다 배송해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또는 원하는 때 3일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해주거나, 이렇게 되면 수많은 꽃들을 전시를 하거나 또는 화분, 이렇게 나무를 전시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기존에 원래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이게 싸기만 하다면, 회원제로 해서 하면은 고정적인 어떤 멤버십 어떤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유료 회원처럼 뭐 코스트코처럼 어느 일정 회원비를 내고 이러면 좀 더 싸다면 할 사람이 꽤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 서비스도 남의 아이디어 기술을 함부로 도둑질해서 함부로 멋대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